자, 이런 와중에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짐은. 일단은 이제, 홍준표가 백의정군 한다 그래 놓고, 선대위원장을 안 시켜주니까, 안함. 바로 나는 20, 30대 지지층 끌고 나갈 거임 이러면서 선언을 했고, 정말 홍준표를 따라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20, 30대 국민의 짐, 당원들의 탈당이 막 급속하게 러시다.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국짐 입장에서 현재 20, 30대에 대한 지지층을 잃는다 그러면 나머지 연령대, 60대 이후를 말고는 전 연령대에서 민주당에 다 밀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밀리죠. 그나마 가장 최근 들어 국짐을 먹여 살렸던 20, 30대가 그래도 윤석열한테만큼 나 지지 못 보내겠다. 그렇죠. 진짜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기자라고 네, 기자들이 했나요? 다 그 얘기, 그러니까 보수인 찐따라고? 친구도 정말 한마디로 찐따예요. 남자애들 사이에서 윤석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네. 요즘 젊은 그 30대, 20대 남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럼 이런 뭐 정책이나 이런 걸 떠나서 왜 젊은 사람들의 눈에 윤석열이 그렇게 보이느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태도 자체가 그렇잖아요. 근데 다 알고 있던데 애들이? 꼰대오고 꼰대인데. 그 꼰대부터 시작해가지고 20, 30대 남자들이 싫어할 만한 집만 골라서 한다고. 싫어할 만한 말만 했잖아. 뭐 120시간 일하는 120시간 너덕에 뭐. 알바를 해서든지 상한 햄버거라도 유통기한 지난 거라도 먹으면 됐지. 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뭐 똑같다 뭐 이러고 있고 뭐 그게 다 야, 육체 노동은 아프리카에서 하는 거지, 이 새끼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돌아다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이게 제대로 된 또라이가 아닌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20, 30대가 보여주고 있는 그 국짐에 대한 지지는 사실상 따져놓고 보면 20, 30대가 홀대 받았던 지금의 정권에 대한 복수심이에요. 삐뚤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쪽에서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 민주당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을 벌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보여주겠어. 그래서 저쪽 애들이 아닌 건 알지만, 그래도 내가 저쪽에 가서 뭔가를 보여줌으로 인해 갖고, 우리한테 대한 태도를 고치게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저걸 지지를 해봤던 거죠. 서울시장도 뽑아주고, 부산시장 뽑아줘 봤던 애.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와서 보니까 더 흉측한 놈들이 나타나고 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애를 후보로 뽑아 올리는 걸 보면서 속았다라고 하는 배신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리고 일단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국진당을 지지하는 20, 30대 남자인데 또 태극기 할배들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태극기 할배가 곧 윤석열을 지지해. 그래서 더 싫어가 된대요. 그래서 이명박근혜를 풀어주자는 것도 또 싫대요. 미친 소리다라는 얘기를 싫대요. 하고 있는 그건 거죠. 받아들일 수 없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0, 30대 분노가 기존의 민주당이 잘못했던 잘못했다기보다도 해내지 못했던 취업의 문제라든지 청년 실업의 문제, 비정규직의 문제, 최저임금의 문제 등등에 대한 불만이었다고 하면, 자, 이걸 총체적으로 갈아엎으려고 하는 개혁적인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확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을 좋아하는 거는 윤석열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재명의 정책, 능력. 그렇지. 이재명이 갖고 있는 비전은 그래도 20, 30대 입장에서는 그동안 봐왔던 후보들에 비해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믿을만 하다라는 차원에서 옮겨오는 거니까 이게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는 거야. 왜? 이거를 지탱해 줄 수 있었던 이준석이라고 하는 이 가면이 다 벗겨져 버렸거든,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뭐 어떤 커뮤니티나 뭐 이런 데서 이준석이 들어와서 자기 얘기 들어주고 그런 또 자기 입장에서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하니까 좋은 기대치만 거였죠. 좋았지. 그래서 입당하라고 해서 입당을 했고, 그래서 지지하라고 해서 지지를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홍준표가 있었으면은 홍준표는 약간 이준석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렇죠. 윤석열은 아예 다른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홍준표가 콩카콜라 하면서 네. 젊은 층들한테 굉장히 많이 어필을 했던 했죠. 거예요. 막말이 아니고 맞는 말만 했대잖아. 나 깜짝 놀랐네. 홍준표. 근데 막상 선거 가니까 도로 복무기간 늘린다는 둥, 집
또 속았네 이 새끼들 이렇게 돼버린 거고 이준석도 뽑아놓고 봤더니 하나도 하는 게 없는 걸 봐버린 거거든. 근데 우리 쪽에 그때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본격적으로 떡상하지 않을 때였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올라와서 하고 있는 걸 보는 순간 젊은 사람들은 대장동 이런 부분 더 잘할 거예요. 아유. 박상도 50억 받은 걸 용서할 수가 없어 젊은 사람들은. 그렇죠. 그리고 무슨 왕자에 뭐 학문 침해 이건 애들 정말 그거 너무 그리고 끔찍하잖아요. 그거 생각보다. 그래서 국짐도 잘못한 거야. 네. 왜? 홍준표가 최소한 그만큼의 소구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내가 이 드럽게 지긴 하지만 그래도 나도 당권이 필요하니까 당권만 보장해 준다고 하면 내가 백의종군 할게라고 했는데 전화 한 통 안 하고 그냥 김종인한테 그냥 던져버린 거 아니야 그 자리를. 그러니까 홍준표 입장에서는 에라이 그럼 확 망해버려. 그래야 나중에라도 나한테 기회 있으니까 라는 걸로 돌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홍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국짐이 쫄망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지지율을 1% 득표를 1%도 낮추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렇겠죠. 예, 정말 그럴 겁니다. 예. 근데 사실은 자기가 그 당에서 입지를 뒤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기 입지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쪼그라들면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20, 30대의 그 지지율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홍준표도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죠. 뭐 김종인이 자꾸 뭐 나가라고 하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계속 뭐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무슨 커뮤니티 같은 거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후위를 도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나중에 이거는 부정선거 논란으로 또 비화가 될 겁니다. 이미 뭐 당원들한테 전화질 돌린 거부터 시작해갖고 당 위원장들이 협박해갖고 조직표 동원한 거 이미 사실로 밝혀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기가 이준석을 뽑아서 당선시킬 때만 하더라도 국민의 짐은 젊은 사람들의 힘으로 개혁을 원하는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당이고 그러한 여론들을 받아주는 당으로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이거를 윤석열이 조작으로 찍어 누른 거잖아. 그렇죠. 기존에 있는 국회의원들 긁어 모아갖고 지역 대의원들 협박하고 투표 돌릴 그렇지. 수 있는 사람들한테 조직표로. 협작질 해가지고 조직표로 이걸 뒤집은 거잖아. 이것이야말로 진짜 여론 정치를 원했던 소통을 원했던 청년층들 용서할 수 없게 되는 결정적인 결과를 만든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국민일보를 보면 2030 세대 탈당 러시가 아직까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금요일이 그 후보가 당선되고 일요일 날 접수를 안 받으니까 없지.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될 거야. 그리고 너무 웃긴 건 뭐냐면 이 탈당하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탈당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당사 찾아가서 탈당제를 내는 거. 하나는 팩스. 뭐야 짜증나게. 이것도 외놈 시스템이야? 아 요즘 같은데 모든 모바일 앱에 들어가면 탈퇴하기가 있는데 가입은 온라인으로 가능한데 탈퇴는 오프라인만 내놓는다는 얘기 아니야. 그 탈퇴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 지금 당비 내놓으라고 지금 난린데. 나 씨, 진짜 일반 청년 20대가 팩스를 써보기나 했을까? 야 그래서 이 게시판에 가보면 와 탈당 쉽게 못하게 만들어놨네. 야 탈당 간편하게 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쭉 글이 써 있어요. 탈당하는 법 뭐 이런 거. 이거는 진짜 우리가 다 된 게 야, 모집해갖고 진짜 너무하다. 가입은 160만 원 내면 바로 그냥 그러니까. 블루 다이아몬드 달아주면서 하던데 나가면 그 수금 다 해야 되고 막 사람들 다 정리해서 딴 데다 붙여 뭐 내가 너무 잘하는데 이걸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이거 양아치나 하는 전술인데 들어올 땐 마음대로지만 나갈 땐 아니란다. 이런 야. 이런 방법. 야 이거는 몰랐네. 이거는 마음 떠난 사람한테 더 열받게 하는 더 거지. 열받게 만드는 진짜, 거야. 진짜 열받게 해요. 팩스를 어떻게 보내지 지금 상황에서? 팩스를 구할 데도 없어. 나도 궁금해. 나도 그 예전에 문구점 가서 이제 나 없어갖고 진짜. 팩스 보내달라고 한 적 있었는데 더럽게 욕했거든. 팩스 앱이 있나? 그때 한참 이제 다음 점넷 나올 때 다음 쓰고 점 4개 찍고 막 이래서 안 들어가고 이럴 때
아, 주민센터 할 수 있대요. 그때 이제 주민센터까지 가야 이메일이 돼. 안 돼서 팩스하고 뭐 이럴 때 한번 팩스를 써봤지. 진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탈단계를 팩스로 내라. 야, 대단하네요. 진짜. 네. 아, 앱이 있답니다. 앱이 있고 팩스 주민센터 가면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니 모바일로 하게 하면 안 되나? 가입을 모바일로 왜 받아놓고 모바일에 팩스 앱을 야, 받아갖고 그걸로 접수를 하게끔 만드냐고. 네. 아무튼 저 하여튼 웃긴 성인들 입장에 일이 되게 일어나고 열받겠는데? 있어요. 아무튼 이 와중에 예상이라 한 것처럼 김종인이 내려왔습니다. 네. 너무 빨라가지고 이 정도 되면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게요. 왜 김종인이 총괄 선대위원장이란 막강한 자리에 수락했냐는 거죠. 물론 이제 윤석열이 당선됐기 때문에 당무 우선권에 의해서 권한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당 대표인 이준석하고도 사전 협의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냥 바로 낙하산으로 갖다 꽂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뭐 팽당한 거지만 이준석 입장에서는 배신당. 아니 주말에 주머니를 20개나 줬다는데 주머니만 받아 챙기고 총괄 대선위원장을 이 사람을 뚝 떨어뜨려 버리면 준석이도 뻘쭘한데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이가 이거 주변에 하이에나들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이 젊은 놈이 말 험하게 하네. 말 조심해. 지금 이러면서 또 감정 싸움으로 번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김종인이 이거를 수락했다는 얘기는 제3지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지대가 필요 없어진 거지. 없어진 거죠. 왜냐면 윤석열이 국진당 후보로 선출이 안 됐다면 그렇지. 그 제3지대가 전제하에서 제3지대를 준비하고 그렇죠. 있었는데 필요 없어진 놀랍게도 거지. 막강한 조직표를 동원해가지고 이게 검찰의 힘이야. 조작질에는 아주 우리도 이제 생각 못한 결과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제 윤석열의 개인적 인기를 통해 가지고 국민 투표에서 이걸 이겨낼 줄 알았더니 사실상 윤석열을 이기게 만든 건 당 안에서 내부 조작표를 조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상황에서 국짐에 김종인이 내려왔다는 건 안철수고 뭐 허경영까지는 아니겠지만 태극기 부대고 간에 이제 국짐 안에서 빅텐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요. 근데 그 전에 왜 김종인이 이제 오세훈 밀 때 그때도 안철수하고 단일화 한다고 해가지고 안철수 빨리 떨고 냈잖아. 그렇지. 그래서 성공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안 했으면 뭐 단일화 뭐 얘기하고 뭐 그 전에 얘기 안 하다가 마지막에 막 이렇게 했으면은 안철수 끝까지 버틸 수 있었는데 안철수가 단일화 합시다. 그럼 나도 합당까지 하겠습니다까지 받아가지고 이게 빨리 하는 바람에 안철수가 빨리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래서 김종인 입장에서 이제 제일 꼴배기 싫은 게 안철수하고 홍준표였는데 둘을 동시에 이제 다 날려버린 거예요. 홍준표는 날라갔고. 예, 평안하게 이제 당권을 잡을 수 있는 거고 이제 안철수가 나도 껴줘 하고 숟가락 얹으려고 하더라도 윤석열이 아니라 김종인이 그 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큰 자리 못 얻습니다. 옛날처럼 당권의 절반. 이게 기본적으로 안철수는 절반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공동 경영을 원할 건데 김종인이 사장으로 와서는 절대 그 CR이 안 맥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국짐의 어떤 그 선전 효과, 윤석열 당선 효과는 어느 정도 좀 성장이 좀 돼 갈 걸로 봐요.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거예요. 윤석열의 위험성은 윤석열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험성인 거거든. 그렇죠. 저는 지금 궁금한 게 어쨌든 김종인이 SS의 지령대로 움직이는 사람인데 그 SS의 지령은 과연 무엇일까? 무엇이냐? 윤석열을 장악을 하고 민주당 안에는 김종인을 심어라. 양쪽에 다 밭에 뿌리를 심어라. 씨를 뿌려라. 라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게 계속 김동연이 종로에 나온다. 그렇죠. 민주당하고 합해가지고 종로에 사실 나온다는 이제 이 계속 얘기를 하고 나오더라고요. 있는 사람이 우상호 의원이라 우상호 의원을 한번 초대를 해갖고 그 속내를 한번 물어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게. 왜 우상호 의원은 이 상황에서
김동연을 영입하자고 하는 당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냐 이런 이제 좀 추구하는 거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아니, 근데 다른 기사들을 보면 임종석이 뭐 외연 확장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북한이랑 관련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할 일 더 많을 더 거다. 큰 일이 있다. 뭐 이거 그런 나도 얘기가 했던 있고. 얘기긴 한데. 아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SS와 민주당 사이에 뭔가 물밑 협상이 이루어졌다, 합의가 됐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지. 낙엽계지 낙엽계.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거죠. 오케이 윤석열 컨트롤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우리 양보 대신에 그럼 김동연 종로 꽂아줘. 그렇지. 그리고 그럴 수 나중에 총리 시켜줘. 뭐 이런 식으로 딜을 칠 수 있는 여지도 생기는 거고. 자, 어차피 이쪽에 윤석열을 밀어주면서 윤석열이 당선 안 되면 윤석열은 소용 가치가 끝나는 거고. 김종인계 사람으로서 지금의 제1야당에 대한 당권을 김종인 당신이 틀어줘 이번 기회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양수 겹장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 점이 결과적으로는 SS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가는구나라는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걸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미 SS 그 협상을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승기를 잡았는데. 근데 그 승기를 우리가 확신할 만큼 눈에 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건 되게 비겁한 얘기지만 이 상황에서 SS의 딜을 받으면 대선 반드시 이깁니다. 아니 그건 난 그것도 너무 짜증나.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짜증이 근데 나요. 그거를 안 받고 만일에 그냥 몰아붙이게 되면 진짜 험난한 싸움을 해야 될 수 있는 여지도 생겨요. 그래서 공학적으로 봤을 때 받아야지. 김동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만. 근데 그러면 오케이 좋아. 받고 무서운 삼촌이 일단 대통령 되잖아. 된 다음에 무서운 삼촌한테 맡길까? 무서운 삼촌이 입을 씻을 수 있어야 돼. 나는 나는 못 제일 들었는데? 기대하는 게 그거거든. 나는 못 들었는데 이렇게. 나는 그런 거는 합의해 준 적이 없는데 이렇게 나와야 돼. 왜 지금 원팀 들어와 있는 애들도 최소한 이렇게 원팀으로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내쫓지는 않겠지. 한 자리는 해주겠지 하지만 나중에 진짜 이름뿐인 자리만 주고 그거를 뺏어버리면 돼. 자, 오케이. 자, 그럼 받자. 딜 들어오고 우린 무서운 삼촌한테 모든 걸 다 맡기겠어요. 그 다음에 무서운 삼촌은 그 작전을 쓰는 이제 기뭉 작전. 기억이. 다 알겠는데 김동연은 내가 아닌 것 같아요. 다 모르겠어 나는 이런 식으로. 아니 그 종로에 출마시킨다는 것 자체는 제 아이디어가 아니었고요. 당에서 결정한 거였고요. 내가 총리를 지명할 때 굳이 김동연을 써야 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기억이 안 나. 네, 저는 추미애 전 장관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이재명 후보는 당에 빚이 없어요. 그렇죠. 무게파잖아. 당연합니다. 그 예. 이 무게파이면서도 이 원팀을 이뤄내면서 최고의 그 단합력과 리더십을 끌어오고 있는 거라 까짓것 전략적인 차원에서 받고. 받아. 우리가 조은천도 지금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라니요. 아니 용서라기보다 지금 저기- 참아주고 있고 그 철학적 용어로 박용진도 안 내쫓았잖아 우리가. 철학적 용어로 에포케라는 게 있어요. 판단 중지. 우리는 검증 지금 중. 당연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판단 중지 상태일 뿐 용서한 것도 아니고요. 경계를 늦춘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우리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제갈량이 예전에 위원을 받았을 때, 요 놈은 반역의 상이 있는 놈이라 죽여야 된다고 했을 때, 그렇게 길을 들여갖고, 하여튼 살아생전에 맞아, 제갈량 살아생전에는 충신으로서 역할을 다 했잖아요. 그렇죠. 용병 그렇죠. 줄일 수 있는 거죠. 네. 아무튼 지금 진행되는 꼬라지를 보니 이 김종인과 윤석열이 저쪽에 뭉쳐가지고 열심히 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열심히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기사에 보면은 김종인은 정권을 다 가져야 된다. 당연한 거지. 그 근데- 양반 늘 100%였어. 윤석열은 기존 캠프 멤버를 유지한 채 확장성을 키우겠다거든요. 근데 김종인은 기존 캠프 다 해체하고 내 사람은 다 모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제발 종이날배가 이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윤석열 밑에 붙어 있는 50명 의원, 뭐 윤석열 검찰파죠 사실. 검찰파하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추호 영감님하고 그 다음에 20대 지지층을 다 얻었지만 자존심은 남아 있는 이준석계. 그리고 뒤늦게 참여한 안철수계까지 이 4개파가 용쟁호투를 벌이는 꼬라지를 한번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이준석도 JTBC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에 몰린 하이에나 파리떼를 제거해야 된다. 당연한 거지. 지금 파리가 지금 석 달밖에 안 된 당대표를 내쫓으려고 그래 지금. 그러니까. 허수아비를 만들려고 그래. 파리떼를 와 나는 이렇게까지 대놓고 이렇게 인터뷰를 표현을 하는 건 깜짝 놀랐네. 그래서 말 조심하라고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 근데 그것도 웃긴 거야. 당대표한테 말 조심하래. 말 조심하래. 아니 뭐 당대표가 일단 거기 주변 사람들 다 파리떼하고 하이에나라고 했으니까 열받긴 그럼 하겠죠. 저는 뭔데? 저는 뭐 독야청청한 꽃사슴인가? 그러게요. 저도 어차피 뭐 병역 비리부터 시작해갖고 아버지 땅 문제 하나도 제대로 해결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똥 묻을 만큼 묻었는데 네가 네 몸에 묻은 똥 때문에 똥파리 몰리는 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튼 그나마 있던 지지층까지 홍준표가 다 데리고 나갈 거야. 홍준표도 데리고 나갔지만 이 인터뷰에서 이준석이 JTBC하고 인터뷰에서 내 20, 30대를 다시 불러올 자신이 없다. 아니, 뭐지? 약간 이상해. 이렇게 말하는 순간 폭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가 의외로 대가 하긴 뭐 그런 줄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의외로 대가 30 약하네요. 네. 제가 2030 세대 설득할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행동, 양식, 스타일에서 젊은 세대와 후보 자신이 맞추게 노력해야지 제가 후보랑 행사에 동행한다? 이런 것만으로는 확장 효과가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이런 상황 안에서 와. 윤석열도 주말에 많은 주옥 같은 어록들을 남겼습니다. 일단 연합뉴스하고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네. 제목이 내가 검찰총장이면 대장동 수사 벌써 끝냈다. 그렇지. 개인의 완전- 자기 이름 들었으니까 벌써 끝냈겠지. 저축은행 건 때문에라도. 아니 이게 참 무식한 말인 게 뭐냐면 이 검찰총장을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법률가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단정지으면서 말을 굉장히 안 합니다. 그리고 총장이면이 아니라 총장이었고 이었죠. 예. 대장동 때 관련된 건을 지금 연루가 돼 있는 범죄자예요. 그렇죠. 이거 자기가 부산 저축은행 그거 덮은 사람이잖아 지금. 근데 이런 식으로 일단 해왔다는 거고, 그리고 아직 수사를 자기가 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판단을 확실하게 하면서 벌써 끝났다. 아니 그리고 이런 무식한 소리 하는 사람 법률이 그거는 어디 있어? 이미 2013년도에 한 번 덮어서 끝냈어. 그걸 나중에 수원지검에서 다시 해갖고 기소를 한 거기 때문에 자기 말로는 자기 말이 맞지. 2013년에 끝난 사건이 맞는 거지. 굳이 다시 꺼내면 안 된다는 얘기고 뭐 그건 나중에 이것 때문에 너 감옥 갈 거니까 상관없고. 경향신문에서 또 놀라운 인터뷰를 했습니다. 요거는 그 인터뷰 그 경향이 받아 쓴 건데, 거기에서 이제 이명박근혜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집권을 하면, 그래서 이건 뭐 민심이 어떤지도 모르고 뭐 아무 말이나 그냥 태극기 부대로 가는 것 같아요. 되는 게 아무데나 좋아할 만한 공약을 막 던지는데 잡아놓고 네가 빼주겠다 그러면 박사모가 너 너무 싫어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빼고 대충 사랑하는 박사모는 너 절대 지지 안 한다니까. 맞아. 진짜 예전에 있는 박사모는 지지는 안 하지만 새로 생긴 아무튼 뭐 박근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가 아무튼 거기 박사모는 뭐 지지를 하더만은 아무튼 웃긴 일이고. 오늘 여수 갓김치에서 신제품 김치들을 품평하는 날입니다. 물 갓김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배추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갓김치죠. 야,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깍두기고, 그리고 여기는 알타리 김치. 배추김치를 한번 잘라볼게요. 엄청 통째로 말아가지고 다시 한번 볼게요.
아, 맛이 아주 기가 막혀. 어리고기하고 같이 얹어가지고요. 엮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젓갈하고 양념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김치를 껍데기를 먹어보기 전에 국물을 한번 맛을 봐볼게요. 야, 이 시원한 맛은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깍두기를 잠깐 볼까요? 원래 이렇게 뭐가 달짝지근한 건가요, 뒷맛이? 하지만 최고라고 칠 수 있는 거는 물갓김치. 이 물갓김치 맛이, 이 국물 맛이 최고입니다, 이 맛은. 6종의 신제품 김치들 전부 다 한번 맛보셔도 절대 실망할 일 없으시겠다는 자신감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다리던 돼지고기 수육이 나왔습니다. 그냥 볼 거 뭐 있어. 이 김치로 그냥 싸가지고 바로 한 방으로 먹는 거죠. 다음은 이제 조선일보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진짜 요거도 이율 배반의 최고다. 50조를 들여가지고 자영업자 피해 전액 보상하겠답니다. 이거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왜? 자영업자 보상을 전액을 보상한다면서 50조밖에 안 된대요. 하여튼 네. 그리고 지금 뭐 문재인 정부에서 뭐 복지 정책에 돈을 펑펑 써가지고 뭐 맨날 그 욕하던 사람 아닙니까? 이 50조 네가 어떻게 만들 건데? 이거 아니, 세금 아니니? 자영업자 피해 전액을 50조로 생각하고 있다는 출처를 이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출처도 없고 계산도 없고 그냥 대충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씹어버린 건데. 아니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야 머릿수대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당 얼마씩 하면 계산이 나오지만 자영업자 피해 금액은 어떻게 산정을 할 건데? 그런 거 없어요. 아니 내가 매출 1억짜리 하는 가게하고 1,000만 원짜리 하는 가게하고 무슨 아니야? 기준으로 해줄 건데? 그러면서 이재명처럼 찔끔찔끔은 안 돼 이러면서 참 이게 내가 아무 말이나 보기에는 한다, 진짜 아무 이제 말이나. 재난지원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검토 중이다 뭐 25만 원 3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자기는 재난지원금- 전국민은 안 주고 그렇게 찔끔찔끔 안 쓰고 자영업자들한테 50조로 내가 다 피해 보상해 줄게요. 50조 갖고는 택도 없어 이 사람아. 아휴, 아니 지금도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제가 아시는 이제 자영업자분이 있는데 일이 안 끝난대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너무 좋은데 너무 힘들다면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것들을 사람들이 그 전에 막 재난지원금 나눠주고 아직 남은 사람도 있고 하잖아요. 위드 코로나 끝나서 그게 즐거워서 하는 사람들 있지만 근데 그냥 자영업자들한테 돈을 몰아주는 것보다 이렇게 경제가 돌아가게 그래 차라리 해주는 게. 50조 들여서 전 국민한테 100만 원씩 주겠습니다. 제가 그게 이재명 낫다. 후보보다 4배 더 쓰겠습니다. 그러면 또 혹할 수 있지. 그러니까 정말 생각 없는 생각이 인터뷰를 없어. 하고 있고요. 또 청와대에서 자기 초청 안 해줬다고. 네? 삐져가지고 나도 만날 생각 없었어 이러고 있어요. 청와대에서 이제 네. 그 반응을 안 냈죠. 뭐 축하한다든지 아니 뭐 이런 굳이 말을 안 반응을 했지. 낼 필요가 있나요? 아니, 꼭 반응 내야 돼요? 아니 배신자한테까지 정도를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한 짓을 제발 생각해봐. 아니, 그리고- 자기 객관화가 안 돼도 너무 안 되잖아. 네가 뭘 잘했다고? 그 문재인 대통령 성정을 생각하면 내실 뿐이야. 그 입장을. 근데 그걸 안 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도 빡쳤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진짜. 아니 배신자잖아 배신자. 2년 전에 올 때만 하더라도 문재인 검찰개혁 대통령한테 지지한다며. 충성하고 검찰개혁 하겠습니다라고 취임장 딱 받아갖고 마누라랑 같이 가서 임명장 받고 기념사진 찍고 돌아서 갖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조국 장관 뒤캔 거였다고. 반대했다고 삐져가지고. 에라이. 그런 짓거리를 하고 이 정부의 개혁에 그렇게 반대를 하고 법무부 입만 장관한테 열면- 개기고 입만 열면 문재인 대통령 욕했잖아요. 어. 또 후보되고 나서 경선 나오고 나서는 계속. 경선 토론 때마다 문재인 그 대통령 욕한다. 그러고 나와갖고 축하 안 해주네?
나는 뭐 만나 뭐 축가 듣고 싶은 줄 아나? 나도 안 만나고 싶어. 오지 마 이씨. 다시는 너는 청와대 발 들일 생각을 하지 마. 청와대에 가서 또 건달처럼 건들건들 해가지고 하는 거 그냥 안 보이는 게 훨씬 낫다. 예. 오지 마라. 너무 격도 떨어져. 솔직히 격 떨어져. 자, 아무튼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윤짜장의 앞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정치 행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큰 건이 고발 사주 건이고요. 이게 이제 공수처한테 온전하게 가 있는 권한이거든요. 사실 이게 이제 일반 검찰에서 이제 뭐 지금 그 조국 장관 관련한 감찰 업무를 하고 있는 이문정 검사가 그와 관련해서 그 당시 조사 보고서를 내놔라라고 얘기하면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기도 한데 그건 검찰 내부 문제고 그 윤석열을 직접적으로 저격할 수 있는 건은 아닙니다만 지금 고발 사주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소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소한 소환 수사, 내지는 수사 과정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의지만 있어 손중성만 잡아들어도 사실 정치적으로 큰 파장이 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손준성을 세게 줘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공수처에서는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조사를 이미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치거나 아니면 그에 관련된 관련자에 조사할 수 대한 있죠. 기소가 시작되겠죠. 이렇게 되는 부분을 야당에서는 협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협박이. 아니 나는 좀 웃긴 게 이 제목부터 웃긴 게 공수처장이 윤석열 수사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만희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예결위 이만희 의원이 확인도 되지 않고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제1야당 대통령 후보에게 구속영장 신청하겠다고요? 협박하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아니 근데 후보 되기 전부터 했던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웃긴 게 수사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지 어떻게 뭐 이거를 구속영장 신청하겠다고 말했냐?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한다. 그럼 이 사람도 알고 있는 거죠. 그렇지. 원칙에 따라 하면 구속인데 그거 아니면 이 말을 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아니 그 김진우 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그 이만희 의원 얘기를 듣고 지금 이만희 의원님 말씀 듣고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나 하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아까 말씀 취지는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런 취지로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니까 아직도 구속은 내가 안 했어. 구속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안 했어. 않았는데. 이거 왜 협박으로 들리지? 도둑이 재발 전리나? 뭐 이런 그렇죠. 내용인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다른 질문들이 있었어요. 윤석열 후보 옵티머스, 그 다음에 한명숙 모해 위증교사 등등에 대한 고발 사건에 의해서 수사하고 있냐? 물어봤어요. 수사하고 있다. 하고 있지.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공수처에 피의자 입건된 거니 맞냐? 맞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건 지금 된 게 아니에요. 오늘 후보 선출로 상관없어. 어. 원래 저질러둔 똥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거는 돼 있던 거야. 네. 돼 있던 상황에서 진행을 안 하고 있을 뿐이야. 어? 그러니까 이거 갖고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야. 왜냐면 오래전부터 돼 있으니까. 하지만 그와 관련된 앞으로 최모 씨, 그러니까 장모의 요양보건 관련된 부분이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대한 것도 추가로 하고 그럼 벌써 범죄가 몇 건이야 이게. 도대체 원칙에 따라 최소한 10건은 되는 거야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러다가 최초로 대통령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김동연이 갑자기? 아니지. 네. 그거는 이게 아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오세훈이? 쓸 데가 없어갖고 안철수가 안철수는 안 해. 김종인 때문에 안철수는 안 돼. 사이가 너무 안 좋아. 거기. 아니 그런가 이제 그 사이는 뭐 알아서 지들 힘이 결정할 건 아니고 아무튼 쉽게 말해서 윤석열이 잘못된다고 했을 때 대안이 아주 가관이라 더더욱 믿음이 간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우리 뭔가를 널리 내다 보시는 정신병 관련한 전문가이신 원희룡께서 5일날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 전에 얘기를 했죠.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튼 이와 관련한 정치 일정에서 공수처가 적극 수사를 펼치느냐 아니면
대선 기간을 감안해갖고 이걸 덮어주고 가느냐. 자, 이 결정이 언제 나올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SS의 의도를 알 수 있다. 네, 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왠지 됩니다. 구속되고 후보 없어지고 오세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정말 그거 아니면 사실 국힘은 답이 없어. 아니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거 우리한테 불리해. 우리가 불리해 그러니까. 우리는 윤석열이 완주해 주는 게 네. 좋아. 완주하고 선거 끝나자마자 구속되고 이게 낫지. 그렇죠. 그 그림이 훨 낫거든. 그 전에 구속되면 안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경력 있는 오히려 이제 홍준표나 뭐 원세훈이나 오세훈이겠지. 오세훈이나 원희룡 이런 애들은 그나마 행정직도 해보고 뭐 의원도 해보고 그래갖고 어느 정도 경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선거 유세판 이런 데 가더라도 실수를 할 가능성이 좀 덜한데 윤석열이는 이제 앞으로 일일 일망은 아무것도 아닐 거야 이제. 그렇죠. 매일 국민들한테 모든 매스컴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뻥뻥 터트릴 이벤트들이 많거든. 당분간 개그 프로는 다 죽었어. 근데 개그 프로 지금 부활한다던데 큰일 났네. 뭐 그 부활을 하는데 그것도 저기 경쟁 방식이더만, 콘테스트 방식이더만, 뭐 그것만 하고 이벤트 끝나면 끝인 거지. 어찌 됐거나 지금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의 행동이 앞으로 윤석열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하니까 이거 구속하겠다고 협박하는 거냐라고. 이 원칙대로만 하면 된다. 자, 원칙을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지는 지켜보고요. 우리는 당연히 이길 승부를 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불안해하지 말고 대전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4개월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네. 벌써부터 지치실 필요 없어요. 아유, 네. 정말 험난한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미리 보약을 좀 지어 먹고. 아니, 생각해보면 5만 개 다 나오는데 예전에 우왕청심만 엄청 팔릴 것 같아. 국민의힘 그 문준용 씨 그 친구 사칭 해가지고 무슨 국민의당. 국민의당 친구 사칭 해가지고 그때 안철수가 막 모른 척하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밑에 사람들 구속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겁니다. 예.